지난 7월 1일 부산시 기초지자체 민선 8기 후반기와 함께 부산시 교육청 역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으로부터 지난 2년의 부산교육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2년의 추진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취임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지난 2년간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많은 이 협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예, 그야말로 도약과 비상, 날아가는 비상하는 어떤 의미에서 마무리 짓는 이런 계기를 한번 삼으려고 합니다. 네. 예. 참 부산 교육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초선 교육감으로서 의욕적으로 많은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좀 돌이켜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전반기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년도 평가에서 종합 청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1위를 차지했고요. 행안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부분에서 전국에서 또 최우수를 받게 되었고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이 되겠죠. 공약 실현에 있어서 또 SA 등급에서 또 최우수를 받게 되었고 우리 또 부산 교육발전특구 이것도 교육부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서 300억 가량 또 지원을 받는 등 아주 무수한 성과를 받게 된 이 갈목할 만한 성과를 받게 된 것은 우리 교육가족들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상복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선거 당시에 약속을 이런 약속을 하셨고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대한 공약 이행률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체 75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절반가량 통과했지 않았습니까? 50%에서 초과한 24.11%가 초과한 74.11%를 초과해서 최우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최선을 다해서 보다 더 인성교육과 우리 학력신장평가, 학력신장을 통해서 또 평가를 받는 것들, 또 교육복지 부문, 안전 부분, 이제 마무리 남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 신장, 학력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 시작 때부터 좀 강조를 해오신 부분이 깜깜이 교육을 없애겠다 이런 부분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업 성취도 평가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사실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 학력개발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지 않았나요? 부산 학력개발원을 만들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시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학업 성취도 자율형 평가 이 이제 전국에서 3%를 해서 표집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학부모들이 나의 아이는 도대체 어떤 교과목이 능하고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을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시에는 약간의 좀 두려움 내지 이 공부를 또 너무 혹은 너무 경쟁 위주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그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말끔히 해소되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과목이 능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또 우리 아이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네, 예, 학업 성취도 평가 계속 뭐 평가가 없다 보니 갑자기 뭐 시험을 치니까 사실 뭐 주변의 학부모, 학생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력에 대해서 이 정도였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부분들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늘리고 있다. 이런 뭐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제 생각은 사교육을 증가시킨다라기보다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3RS라고 해가지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1교실 2교사제를 해서 투입을 해서 완전히 우리 학습 동행을 해야 할 학생들은 또 우리 여기에서 보조교사가 붙어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집적된 것이 나오면 어떤 교과목이 부족한 부분은 바스 제도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스라는 것은 부산 아카데믹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력을 AI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AI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진단이 떨어지면 담임교사 또는 방금 말씀한 보조교사들이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로 하여금 학력이 신장돼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이거에 어디 한 줄 세우기식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 자기 자신만 아는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학력이 신장돼 가는 것이고 오히려 대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부추긴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맞지 않는 말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대로 좀 지원을 하고 또 못하는 학생은 좀 잘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공교육 안에서 좀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 전반기에 이렇게 학력 신장을 위한 이 평가 또 학력 신장의 정상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후반기에는 좀 어떻게 이어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음 교육이라고 해서 예비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겠죠.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그 허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영수 캠프라고 해가지고 인성 영수 캠프를 우리 대학에서 우리 부산의 10개 대학에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힘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과 중산층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1,500여 명을 10개 대학에 분산을 시켜서 저희들이 영어와 수학을 대학과 MOU 체결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음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켄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계절학교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또한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주말 학교까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인터넷 강의도 우리 부산의 독특한 인강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2025년도 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 인강까지 합쳐지면 공교육이 아주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고 이것을 후반기에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안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반기에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부산형 공교육 체인지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뭐 공교육 안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영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 시장이 크다 보니까 부산시와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도시에서 영어하기 편한 예.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네. 공언도 했거든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이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네. 부산시 행정부시장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영어 편안하게 영어 말하고 편안한 네. 그 국제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이 조건값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또 그대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너무 필요가 있고 해서 네. 우리 원 스피킹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네, 또 네. 날다 영어를 저는 제가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도 가르치고 직접 계세요? 아니 들어가서 네. 수업을 받고 수업을 있는데, 듣고 계세요. 네. 예, 원어민 강사와 같이 1대1 매칭하는 날다라는 네. 영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지금 했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지면은 이 영어는 완전히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외에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빠진 부분이 있다면. 네. 공교육 정상화 쪽에서 방금 원 스피킹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루에 한 문장씩 1분간 말하기, 듣고 말하기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이렇게 지난 1년간 시행을 했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영어에 자신감이 있다. 나도 영어 프리토킹을 하고 싶다. 또 한다. 네. 라는 학생들이 82.4%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네. 학교 공교육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깨달았고 방금 말한 날다 영어라는 이것도 네. 원어민과의 매칭 프로그램까지 도입이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라고 네. 봅니다. 이렇게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또 교육자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거죠? 네. 물론 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이 경험이 양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컸고 제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9살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네. 정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어린 시절을 힘들게 키우는 것은 이건 공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감으로서의 이거는 책무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큰 학생들도 희망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촘촘하게 놔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무한대로 클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학교의 공교육을 아주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촘촘하게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놔야 하겠다라는 게 우리 부산 학습형, 네. 우리 부산 학력개발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12개 가정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 원하면 가난을 통해서 내가 공교육을 못 받았다는 학생이 네.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키워내겠다. 이런 마음이 교육정책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공교육 안에 학교 안에 아이들을 품어내는 것 같은데 이 부산형 늘봄 학교도 뭐 이런 정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국 최초로 좀 확대 시행하기도 했고 좀 부산형 늘봄 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뭐 정부 차원의 늘봄 학교가 있지만 부산형 늘봄 학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부산형 늘봄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에 가고 있고 안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는 바고요. 이 늘봄 학교는 단순하게 아이를 돌보는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독특하게 부산 학습형 늘봄이다 해서 부산 학습형 늘봄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또 여기에도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좀 해양 레포츠, 해양 스포츠 같이 뭐 카약, 카누, 조정, 요트, 보트 또 우리 그야말로 쇼핑, 윈드 쇼핑, 우리 배틀 또 네. 우리 수상스키, 제트스키 한 10가지 종류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7월 20일부터 우리가 열었지 않았습니까? 네. 열었는데 단 40초 만에 그냥 1,500명이 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1분도 안 돼서. 네. 네. 이처럼 이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도 이제 단순히 학부모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할 게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 썸머스쿨로 운영을 하자. 그야말로 네. 넓은 썸머스쿨, 그 윈터스쿨까지 동원을 했으라도 학생들을 촘촘하게 우리 그야말로 여기에서 간식까지 제공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네. 라는 차원에서 넓은 학교가 학습으로 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과의 연계. 한 우리 지금 304개의 초등학교의 넓은 학교를 전부 그 1학년은 다 100%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8,000명 정도가 지금 22,000명 중에 18,000명이면 다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한 80%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 합니다. 올 9월 달에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이제 넓음 전용 학교가 만들어지죠. 네. 우리 명지에. 그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정관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도 엄청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시도하고는 많은 차별성이 있는 게 방금과 같이 학습형 네. 넓음과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네. 협조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커진 것 같아요. 네. 늘봄학교가 사실 확대가 되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뭐 교수들의 업무 가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과 함께 앞으로 후반기에 뭐 부산교육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좀 포부도 같이 좀 밝혀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 학교의 업무가 이 가중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 일부 우려 섞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행정지원본부를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청을 만들었다는 말씀인데 행정지원청은 지금 전국에 어디에도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네. 모든 방금 늘봄과 관련된 전담사 채용 문제라든지 또 늘봄 행정 지원 업무라든지 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 가중한 부분도 행정지원본부로 이관해서 선생님의 그 가중한 업무를 줄여 나가는 것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후반기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예. 네, 포부 밝혀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 이제 후반기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변화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힘찬 비전을 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도약과 비상을 통해서 마무리 이 공약을 마무리를 잘 실천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결국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이 필요로 하죠.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도 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지난 2년이 이 부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보며 앞으로 이 부산시교육청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 꿈 이뤄내는 데 큰 힘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